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승순 사무국장님이야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4건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 2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청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별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청구 임명부 제출 시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지를 활용해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의 결정 기한을 법령에 위임한 대로 신설하여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 심사 및 결정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 임명부 열람 기간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 및 각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별지를 신설해 청구 임명부 제출 방법을 명확화한 것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24년 적용할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두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청구인 명부 작성 방식을 읍면동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인 명부의 표지를 별지 7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결정 통지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구인 명부 작성 방식을 규정하여 청구인 명부 관리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통지 의무화와 결정 통지 기한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청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 기준을 15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수철 의원입니다. 이 주민조례 발안이 우리 청주시에서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현황을 보면 19년도 11월 달에 철회가 된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청주시에서는 그것도 22년 4월 22일 날 그 청구인 명부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 2월 17일자로 해서 다시 이게 주민조례 발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본 조례 발의에 대해서 그 우리 조례를 보면 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팀에서 대답 질의 주시죠. 네,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월 17일자로 시행되는 법률안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사항이 포함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홍보물을 인쇄물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읍면동이나 주민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곳에 배치해서 홍보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할 계획인가요? 그 홍보물이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한식 의원입니다. 의사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읍면동별로다가 청구인을 별도로다가 작성하라고 돼 이렇게 그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 동안에는 이런 청구인 그 구분 없이 하나로 다 묶어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하고 또 읍면동별로도 했을 때하고 어떤 뭐 장단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뭐 있었나요?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청구인 명부를 읍면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는 법률이 개정 이전에도 적용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과거에 그 주민조례 청구하셨을 때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표지가 없다 보니까 대표자께서 제출을 해주실 때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대표자분께서 사인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임자분들하고 같이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서명을 받으실 때 표지를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해당되는 동에 서명을 받으시면은 제출하실 예를 들어서 무슨 읍 거기 또 표지 달고 또 무슨 동 또 표지 달고 이렇게 구분져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서명인 명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서명하신 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느 관련 그 단체에서 어느 관련 또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이 막 어떤 식으로 다 참여하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관계 드실 같은 걸로 따져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청주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나누어 받고자 하며 사전에 유광옥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정활동 참석을 위해 보고 순서 조정을 부탁하신 관계로 4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듣고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 윤광욱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연구단체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 2023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근영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문성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모두 7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훈민정음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문으로서 훈민정음의 중요성과 기록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는 지난 6월 발대식을 갖고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과정에서 청주시의 연관성 고증 및 발전 방안 검토 연구입니다. 지난 7월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훈민정음 기념사업회로부터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받고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첫 번째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훈민정음이 걸어온 길, 정보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한글입니다. 특별 강연에서는 단체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공무원 및 관련 단체에서 참여하여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과정 연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로 이어지는 변천사 연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정책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황경수 공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 과정을 보고하고 함께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이경기 체급연구원과 황경수 공동연구원은 청주시 초정리 마을 지명 유래 및 초수의 역사와 세종의 행적, 세종과 훈민정음, 청주시와 관련된 문헌과 인물 검토를 통해 청주시와 훈민정음의 연관성을 제시하였으며 훈민정음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안 제시 및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는 지난 12월 더욱 심도 깊은 정책 방향 연구를 위해 두 번째 특강으로는 청주시 기록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주제를 통하여 청주시와 관련된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특별 강연, 보고회 등 총 212만 4,0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87만 7,599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쁘신 와중에도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연구회 이화정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양성평등연구회 2023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김용근 의원님, 남현심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등 6분입니다. 활동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여성의 재난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열의로 연구단체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여성 재난 취약성 연구에 대한 용역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23년 7월 18일 착수 보고와 함께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 중 9월 20일에는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연구 용역 수행기관, 그리고 YWCA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여성 안전에 관한 아젠다를 함께 다루고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로 여성의 재난 취약성 극복을 위해 청주시 재난안전지표 수립 등을 포함한 10가지의 지자체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구체적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재난안전 기본조례 제정. 두 번째, 임산부 등 돌봄 수행하는 여성들까지 재난 취약계층 확대. 세 번째,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의 안전지원 확대. 네 번째, 재난안전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다섯 번째, 여성 맞춤형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여섯 번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기회 확대. 일곱 번째, 재난 약자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여덟 번째, 부서별 협력과 조정 필요. 아홉 번째, 민간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재구조물자 확보. 열 번째, 청주시 재난안전지표 수립. 지난 11월 16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 정책 집행부서인 안전정책과 여성가족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개발된 정책 과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주시 차원의 여성 재난 안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재난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정책 토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 총 383만 7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만 4,620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성평등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연구 용역 결과가 잘 활용되어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 안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남일현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2023년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기동 의원님, 남현심 의원님, 박안희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이한복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정현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모두 10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현실성 있는 기능 보강 계획 수립과 전반적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열의로 연구단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연구 모임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서관 관계자, 집행부 공무원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청주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논의하고 모든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합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주시의 대표 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을 방문해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개방형 공간 구성과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청주 시민의 도서관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청주 오송도서관과 강내도서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현장, 금빛도서관 등 관내 4개소를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미래지향적 어린이 서비스와 저출산 디지털 가속화 등 사회 환경 변화 속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성과 가치에 기반한 성장하는 어린이 도서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2023년 작은 도서관 책잔치 행사 참석, 청주시 동네 서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내역을 요약해 보고 드리자면, 첫째, 선진 견학을 통한 전국 우수 도서관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둘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주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관계부서와 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비교견학, 연구서적 구입 등 총 393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만 3,823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독서문화 확산과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에 지원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위하여 집행부와 서점 관계자 등 간담회를 거쳐 청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청주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어 청주시 도서관 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어린이 건강 증진 연구회 허철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시의회 연구단체 지원과 관심 협조해 주신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2023년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근, 박노학, 신민수, 신승호, 이화정, 정재우 모두 7분의 의원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유아기초체력 향상을 연구 과제로 하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 영역을 추진하였으며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올해의 연구 영역 과제로 청주시 유아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한국체육대학교 김아령 교수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간담회를 통해 이번 연구 영역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특별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열어 더 많은 관계자분을 모시고 유아 기초 체력의 중요성, 측정 항목,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중회의실에서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청주시 어린이집 대표분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청주시 어린이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을 노련하였습니다. 각 간담회에서의 연구 내용은 배부드린 연구활동 보고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및 연구 영역 수행 등 총 181만 2,59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28만 9,70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문화도시 청주발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광호 의원님께서는 티시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 건강 증진 연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 후 3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된 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3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의정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 2023년도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포함해서 박승찬 의원, 신민수 의원은 이상주 의원, 이화정 의원, 정영석 의원, 정재우 의원, 또 한재학 의원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개인 사정 때문에 회원이 탈회돼서 지금은 7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발전적인 의정 발동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의정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치행정 강화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발전 연구회는 지난 4월 28일 1차 간담회를 갖고 연구회의 운영 방안 논의 및 의정 발전 과제 현안을 토론하고 초청 특별 강연의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5월 22일에는 확정된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서원대학교 엄태석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회의 원구성과 해외 연수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초청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12월 1일에는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하여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12월 28일 의정발전연구회 구성위원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해 의정발전연구회의 23년도 연구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의정발전연구회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구회 모임이 마중물이 돼갖고 33년 만에 청주시의회 후보 등록자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정발전연구회는 연구활동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초청 특별 강연, 토론회 개최 등 총 352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7만 2,695원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들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정발전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미호강유역연구회 정연숙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청주시 미호강유역연구회의 2023년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승찬 의원님, 김태순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박안희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인수 의원님, 허철 의원님, 홍수철 의원님 모두 10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연구 주제는 미호강 유역 연구를 통한 현황 조사 및 활용 전략 구축입니다. 청주시 미호강 유역 연구회는 지난 4월 미호강 유역 연구회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계획서에 따른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한 공유와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4월 27일 미호강 유역 연구회 발대식과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미호강 유역의 현황과 특성, 유역 발전 기본 구상, 미호강 연계 분야별 전략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 진천, 증평 일원 미호강 도보 탐사를 위한 현장 사전 답사를 진행하여 음성, 진천, 증평 군의회 및 군청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고 현장 답사를 통해 미호강 상류 부근 악취 및 오염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8월에는 간담회를 진행하여 미호청교 부근 임시제방 붕괴로 인한 미호강 범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물리적 범람 원인 파악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23년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를 초빙하여 미호강, 성남천 등 범람 피해 현장을 의원님들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제방 붕괴 원인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하천 관리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8월 말 미호강 유역 연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미호강 범람의 원인과 대책, 기후위기 시대 홍수 대비를 위한 하천 관리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9월 7일 미호강, 손을 잃었지만 외양간은 빨리 고치십시다. 강해지구 하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라는 제목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연구회 최종 보고회와 물순환 전문가 LH 토지주택연구원 최종수 연구위원을 발제자로 모시고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변화, 청주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미호강 유역 연구회 2023년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399만 5,76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5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협력하고 힘을 모아 활동해 주신 청주시 미호강 유역 연구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청주시 미호강 유역 연구회 활동의 결과가 도농 복합도시인 청주시의 중요한 수자원인 미호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데이터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3년도 청주시 미호강 유역 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의정활동연구위원 모임 김석택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질적 의정활동 연구모임의 2023년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환식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허철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모두 7분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효율적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한 토론, 토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5월에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 의정활동 적용 방안에 관해 많은 고민과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비교견학을 통해 독도와 직지처럼 지켜야 할 유산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를 찾아 울릉군청과 울릉군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비교 및 정책 수립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차례 의정 연구 모임, 한 차례의 비교견학을 통해 예산, 결산, 심사 방법 및 공유자산 관리 및 심의,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을 논의하며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모임 의원님들과의 토의 결과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미약하게나마 의정활동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및 비교견학 등으로 총 399만 7,24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4,543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 미호강유역 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의정활동 연구 의원 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된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 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 업무를 적극 청원해 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 의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 지원관을 포함하여 65명, 현원은 66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으로 변호사 분야 1명을 신규 채용하여 차질 없는 의사 인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과 전문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공모 국외 출장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선진국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공무 국외 출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군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 또는 전국 기초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통해 공유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입니다. 민원과 시민제보 등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청사관리 방호체계 운영입니다. 청사 내 집회, 비상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청사 방호 계획에 따라 안정적 회기 운영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청사 방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회기 운영 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로 회계 일수는 96일이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 발언,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4년 시정계획 보고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로 단순한 업무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현안에 대한 상세 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등을 집행부와 심층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입니다. 매 회기별 발간되는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청주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의회 내 영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면 청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수어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조례 청구 접수 처리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항에 대해 주민조례 청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철자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연찬의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님들의 연찬에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과 다양한 위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 공감 만족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시에 송출하여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정보 검색, 열람 서비스 확대입니다. 국회 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한 자료 검색, 열람 서비스와 한국 학술 정보 사이트를 통한 양질의 의정 정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정관 설치입니다. 청사 1층 로비를 활용하여 멀티비전 설치, 다양한 전시 소품을 활용한 전시 공간과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을 위한 의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의정 활동 전반을 알리고 적시에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기고문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다양한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여러 통신 매체를 통하여 언론사 및 영상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청주시의회 주요 변경 사항과 종합적인 내용을 게재한 안내 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정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채널 운영 등 SNS 홍보를 확대하여 청주시의회 의정 방향과 의정 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에서 28페이지 체계적 입법 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의안 검토 및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 법률 고문 운영으로 의회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으며 의원 서류 제출 요구 접수 처리는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연구단체 지원으로 등록한 연구단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용역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사무국 의정 계획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게 맨 앞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토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타시도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이게 자료 같은 게 있었으면은 왜냐하면 딱 어떤 시도는 변호사를 몇 급을 줘서 연봉이 얼마고 통합적인 자료가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변호사를 잘못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상임위의 전문위원 수준도 안 된다. 어떤 이런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불성실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 전에 철저하게 저기 뭐냐 그 자료 같은 걸 하셔서 무조건 추진을 한다고 그게 될 일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통괄적으로다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0페이지에 이 상임위원회별 공무 국외 출장이 있는데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뭐 가고 싶다 그렇게 그 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그 3선 이상 되신 뭐 의원님들은 이런 데는 각 상임위별로다가 무조건 어디 출장 국가를 정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재선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한 지역을 두세 번씩 막 가는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게 국외 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들어보고 또 다각적으로다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그 의원 법정 의무 교육 추진 역량 강화 교육 관련인데 이게 그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법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그 청주시 그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관련돼 갖고는 아무 자료도 없고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기관장 같은 경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초에 인터넷으로다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주 저기 각 지방자치 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 그 인사청문회 관련된 걸 교육을 받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보고 새로운 걸 느꼈는데 만약에 그게 그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별도 교육을 좀 시키시든지 그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다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거를 뭐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디테일하게 좀 제가 그 연초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자체 교육을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시의원들 선제적으로다가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이런 그 인사청문회 위원들을 또 별도로다가 또 뽑았더라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추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좀 놓으시고 전체적으로다가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선제적으로다가 그런 거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아시는 데로다가 아니면은 또 그 본인 의견 이런 거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세 가지 질의라 그래야 하나?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입법 지원 업무 관련 임기제 변호사 채용 관련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올 2월까지 하면은 7차까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워낙 좀 대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2월에 한 거고요. 계속 그 같은 조건 하에 채용 공고를 해도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응시 자격 조건을 좀 완화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먼저는 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저희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좀 자격을 완화해서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그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은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을 완화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빈 자리를 3월 말까지는 좀 요거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게 뭐였지? 공무국외 출장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의원 상임위원별 공무국외 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교류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거를 상임위별로다가 예. 그 정해지는 대로다가 무조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중에 그 어떤 의원들은 마지못해서 두세 번씩 가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또 그런 분들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이런 데 가서 연구하고 싶은 지역, 이런 데로다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해서 가는 어떤 그런 의원들도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행운이 뭐 크로아티아인가 갔다 왔는데요. 재선 이상 되신 분들 거기 벌써 세 번째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면에서 이 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하는 지역에 또 가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한번 하고 있는 데 있으면은 탐색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게 출장이라도 갔다 와서 상임위를 갔다 와서 하는 자체가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되고 무조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한테도 많이 긍정적으로 무조건 그 의원들 해외에 가느니 뭐니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좀 의원들도 마음 편하게 갔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얘기한 의원들도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그 분야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그건 하반기 갈 것 같은데요. 그때 추진할 즈음에서 의원님들 간 상호 어쨌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이신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교육에 관한 여러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 좀 하자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그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청문을 이제 의회에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요거는 저희가 강사를 초청해서 요거는 교육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기관장을 선임을 해서 내보내시잖아요, 그죠? 네네. 국회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도에도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지사님이 이렇게 내정돼 있는 어떤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검증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검증받는 절차도 이제 청주 지방 의회까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 의원들이 스킬이 없어요. 그런 스킬이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지 어느 기관에 뭐를 요구를 해야 되는지 또 집행부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을 저희들 의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필요한 교육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갖고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도 뭐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답변 과정에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 분야 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7페이지인데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여러 차례 좀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채용이 안 되다 보니 뭐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뭐 장단 분석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7차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보수 인상해서 응시자가 있습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표에 빠져 있거든요. 이번에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네, 응시자가 네, 없죠. 예. 네, 그럼 작년에 요청드린 사안이 혹시 이제 다른 의회 지방의회랑 이제 좀 저희가 보수 수준을 좀 비교 분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 게 있나요? 예, 의회 사무과장 한승수입니다. 그 사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는 없고 네. 이번에 공고했을 적에는 그 급여 수준을 120%까지 좀 상향해서 했어요. 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 자료는 우리 갖고 있는 거 있나요? 확인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찌됐건 저희가 변호사 분야를 별도 채용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근데 그 관련 분야 경험자로 간다는 건 사실 말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상당한 자격이라든지 기능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수 수준을 좀 비교 분석하실 때 과연 변호사가 아닌 자를 좀 채용한 것도 있냐, 요거는 좀 저희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채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가 아닌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좀 관련 분석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추후에 채용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회 사무국장인데 과장이 한승순입니다. 그거를 변호사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했지만 정말 이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려운 상황이고 더 이상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급여 체계도. 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완화시키다 자격을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네, 그래서 네, 한번 타 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보고 운영하고 접근하는 있나? 게 네, 조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주요 일정 보면 이제 원구성을 또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7월에. 그래서 뭐 많은 의원님들의 이제 뭐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이 있을 텐데 여쭤본 취지는 이제 현재 정책지원관님들이 정책지원관분들이 이제 의원별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변경을 했을 때 그 해당 정책지원관도 같이 변동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인가요?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글쎄요. 네네. 그래서 예, 말씀드린 모르겠어요. 취지는 저는 뭐 의회별로 가능한 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가능 여부라든지 좀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서 의원들한테 좀 제공이 된다면 저희 원구성할 때 좀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저희가 전날 12시까지 이제 해당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연장되면은 혹시 좀 행정적으로 많이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쭤본 취지는 이제 타의를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보다 보니까 뭐 오후 1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18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해당 공무원분들의 좀 퇴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15시라든지 16시까지 조금 러프하게 확대를 해줬을 때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준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의회마다 규칙으로 그냥 정하기 따름이라서 네. 예, 그건 회의 규칙에 있는 건데 그거는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네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뭐 전날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뭐 한 3-4시간만 여유가 있어도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김태순 의원입니다. 그 의원들 공무국회 출장에 대해서 우리 김한식 의원님이 좋은 안을 냈는데요. 그게
어떤 형태든 우리 청주시에도 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도 같은 데서는 지금 테마별로 이제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테마별로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상임 의원은 그전 고정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기존 관행으로. 근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점은 애유성이라는 지적이라든지 또 다선 의원들은 같은 곳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도 의원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그걸 하반기에 할 게 아니라 상반기에 희망하는 분들은 테마별로 이걸 아마 의원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될 거야 아마. 그렇죠? 모든 별로. 그래서 그 연구의 모임 중심으로 가던 뭐 어떤 모임으로 가던 이렇게 좀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관행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건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 한번 시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저는 저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의정 소식지 발간을 4차례 한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 할 때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던 거만요.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예산이 뭐 이렇게 이거 원고료를 좀 주고 있습니까? 그 저기 기고하는 시민 아니면 기자들한테 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무슨 뭐 편집위원회가 있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든 지금 그 운영하는 건지 편집위원회를 거쳐 갖고서 이제 그 제작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조금 해제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집행부 소식지도 너무 이렇게 내용이 없고 시정 홍보를 일괄하니까 거의 뭐 1, 2분만 보면은 다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 낭비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의정 소식지도 그런 걸 좀 탈피하려고 하면은 좀 더 내실 있게 편집위원회도 내실 있게 좀 구성을 해갖고 편집 방향이라든지 또 그 기자들 위축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일일이서 편집위원 위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중을 기해갖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뭐 여기 박장선 홍보팀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답변하기가 그럴 겁니다. 제가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한수수입니다. 의정 소식지는 이제 분기에 1회 예, 알고 있어요. A4 용지 그 80면 내외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한 편집위원이 있어요. 그래 내부 의원으로는 우리 의원님 두 분, 김한식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정재우 부위원장님이고 정재우 의원님이 그리고 저 사무국장, 홍보팀장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채널 D의 이상민 기자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HCN의 성홍규 그리고 청주 문인협회의 정명숙 그리고 너남뉴스의 박채천 기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고문 같은 거 그것도 물론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수필 소설 뭐 사설 같은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인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그리고 10매가 초과되면은 7만 원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5만 원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김태선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입니다. 25페이지고요. 홍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총선이다 보니까 또 선거의 전략으로 또 SNS 활동도 좀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광역의회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와 광역의회 그 홍보 관련된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말씀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변한 건 없지만 아직도 뭐 이렇게 좋아요나 그 조회수가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으로 써놔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작년과 좀 뭔가 다르게 시도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개인 용역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예. 예, 홍보팀장 박정수입니다. 지금 연간 운영 계획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신규 사업을 한 3가지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3가지 추진하는 게 저희가 의원 메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메이트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 부분은 약간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그걸 좀 방향을 좀 내실 있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의정 웹툰이라는 제작 사업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뭐 조례 제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의정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하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의정 활동 영상 관리라고 해서 기존에는 5분 발언하고 이제 시정 질문 관련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한 걸 가지고 편집해서 올렸던 건데 이거를 이제 전문 업체 통해서 고화질로 조금 질을 좀 높이게 하는 거, 그 2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활동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일단 활동 영상을 좀 제작을 하면 그 상임위에서 그 활동들을 좀 정리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 좋아요하고 뭐 구독수 이런 부분은 저도 지금 온 지는 많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타 지자체 그리고 광역 의회 SNS를 좀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다른 데보다 좀 작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온라인 광고나 뭐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최소 구독수를 좀 확보하고 다른 데 사례를 비교해서 지금보다는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충북 도의회와 뭐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좀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30, 40대, 50대 포함한 한 16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도의회도 젊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뭐 그 회기 때 좀 이슈된 안건이라든지 5분 자유 발언, 뭐 조례 이런 거를 좀 젊으신 의원님들이 2분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직접 취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뭐 촬영을 하고 여쭤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가서 좀 보게 되고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원구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의회 캐릭터를 만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캐릭터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노원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상금 한 100만 원 정도 걸어서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많은 홍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관심과 좀 열정으로 좀 이렇게 저희 의회의 그 홍보 차원에서도 조금 더 그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의 사례를 선포합니다.